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드디어 이제 지구과학의 마지막 부분이죠. 4단원 다가오는 우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우주는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천체의 관측, 두 번째가 외계행성 탐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지구과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체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그 개념들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일선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천체 때문에 지구과학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어려워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는요, 페이지 514쪽에 나와 있는 지구의 운동과 천체의 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체의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교재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교재 순서로는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좌표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교재 순서를 좀 바꿔서 일단 뒤쪽에 나오는 페이지 517쪽에 있는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부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행성들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좌표계인데요. 좌표계를 먼저 좀 정리를 해놔야지 지구의 운동 혹은 뒤에 가서 다른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빨리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 교재 순서 맞춰서 진행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517쪽에 나와 있는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별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 하나의 가상의 우주, 바로 천구라고 하는 이런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구라고 하는 것,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하나의 가상의 우주인데요. 그 천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칠판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좌표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천구가 되겠는데요. 이 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가운데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우리 지구는요,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 즉 자전축이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하겠지만 지구의 요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구의 자전축을 하나 이제 좀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항상 자전축이 그려지면은 자전축과 수직하게 우리는 적도를 그려줍니다. 자, 바로 적도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적도가 이제 그려지는 거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관측자가 서 있는 위치를 요 위치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별들의 위치를 관찰할 거거든요. 이때 관측자의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선과 수직하게 우리가 또 하나의 선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각각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이 있고요. 그 자전축과 수직하게 적도가 있습니다. 자, 적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표현된 것이 바로 이제 적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적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관측자의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 이 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선과 수직하게 그려주는 것이 바로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지평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4개의 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4개의 선들의 한 지점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구를 우리가 이제 좌오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좌오선이 바로 모여서 동그란 구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상의 우주인 천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상으로는요. 지금 사실 사람이 서 있는 이 면에 요 면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평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천구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점을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천구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런 천구에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 그리고 척도, 그리고 관측자의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 그리고 그 선과 수직인 지평선, 그리고 그것을 이어 만든 하나의 구, 바로 좌우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건데요. 이때 지구의 북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한 지점, 바로 천구의 북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남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지점, 천구의 남극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천구의 적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관측자의 머리 위, 관측자의 그 머리 위를 우리가 천정, 그리고 그 아래를 우리가 천저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의 지평선과 나란하게 천구의 지평선이라고 우리가 각각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보는 여러 가지 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다른 별들, 이런 다양한 별들이 존재를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보는 별들은 제각각 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천구상에다가 별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그 별까지의 거리는 무시하고요. 그냥 좌우선 위에 별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별들의 위치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좌우선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별들의 위치를 각각 두 개의 좌표계로 각각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별의 위치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바로 천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 천구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관측자의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 바로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선이 있습니다. 이때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세로선을 우리가 수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수직권은 이후에 우리가 지평좌표계에서 사용할 또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전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자전축과 나란한 그 선, 그 자전축을 연결하는 하나의 또 세로선, 이 세로선을 우리가 이제 시간권이라고 각각 표현하게 될 것이고, 이 시간권은 이후에 또 하나의 좌표계인 적도 좌표계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또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천구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지 517쪽에 나와 있는 바로 두 개의 좌표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좌표계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요,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얻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좌표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평좌표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천구라고 하는 가상의 우주에다가 별의 위치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별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좌표계, 바로 지평좌표계인데요. 지평좌표계는 관측자 중심의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관측자 중심의 좌표계. 자, 그 말인즉슨 내가 별을 볼 때 내가 별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 앉아있는 곳에서 그 맞은편에 지금 별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별의 위치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기 별이 있어, 저기 별 좀 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지평좌표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들은 누군가는요, 다른 장소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 이러면서 그 별을 보기 위해서 몸을 회전시킨다거나 혹은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별이 떠 있는 높이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게 될 거거든요. 자, 즉 결과적으로 몸을 회전시킨다는 수평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야 되는 그 수직적인 움직임, 두 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X축의 개념과 Y축의 개념이 나타난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평좌표계는요, 그 X축의 개념과 Y축의 개념으로 각각 방위각과 고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방위각과 고도가 뭔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X축과 Y축의 개념 중 몸을 회전시키는 개념,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방위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방위각을 A라고 이제 많이 적기도 하는데요. 방위각은요, 북점 혹은 남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의 회전 각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방위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점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남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질 때 정북 혹은 정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보통 우리가 방위각을 표현할 때는 북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방위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때 분명히 교재상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 내에서 남점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말을 꼭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방위각을 잴 때 주로 북점을 기준으로 재면서 몸을 회전시킬 때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방위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수평적인 개념으로 일단 몸을 회전시키는 개념인 방위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도예요. Y축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H라고 이제 많이 적기도 하는데요.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체와 별이죠.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개를 얼마만큼 들어야 되지? 그 각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고도를 재기 위해서는 천체와 지평선이 얼마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천구상에서 지평좌표계를 지금 현재 표현을 한 내용인데요. 자, 지금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이 앞서 이야기했던 천구인 좌우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그림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천정 그리고 아래가 천전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이 있어요. 이랬을 때 그 선이 바로 좌우선과 만나는 지점, 머리 위는 천정, 아래는 천저라고 불렀었죠. 자, 이렇게 천정과 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천저와 천저를 잇는 수직하게 지나가는 바로 지평선이라고 하는 이런 선이 있죠. 자, 평면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지만요. 자, 이제 입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은 이때 우리가 보는 지평선은 이런 식으로 지평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졌을 때 이쪽을 일단 북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즉, 이쪽이 북쪽이고 정확하게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자, 이쪽 남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동서남북의 방향상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면은 여러분들 쪽이 바로 동쪽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칠판 쪽이 지금 현재 서쪽으로 표현되는 그런 동서남북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별이 여기에 떠 있네요. 자, 천체가 여기에 떠 있습니다. 자, 이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X축의 개념과 Y축의 개념, 즉 방위각과 고도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별의 위치를 각각 표현하게 될 건데요. 방위각을 재기 위해서는 일단 북점을 기준으로 몸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별이 있는 장소까지 몸을 회전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천체가 지금 하늘에 떠 있으니까요. 몸을 정확히 어디까지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요 천구상에서 관측자의 머리 위인 천정 그리고 아래인 천저를 잇는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 바로 수직권이었죠. 그 수직권을 그려줄 건데요. 이 수직권을 그릴 때 천체를 통과하는 수직권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체를 통과하는 수직권을 쭉 그려다보면은 그 수직권이 지평선과 만나는 하나의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 지점에다가 별을 표현을 해줍니다. 즉, 천체를 수직권을 따라서 그대로 끌어내려가지고 지평선 위에 놓을게요. 지평선 위에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북쪽을 바라볼 겁니다. 자, 정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겠죠. 몸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그 별이 있는 장소까지 몸을 회전을 시켜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 시계 방향 회전 각도를 우리가 방위각 A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방위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지금 이 천구를요 위에서 바라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때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자, 동서남북의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지금 이쪽을 북쪽, 이쪽을 남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쪽에 있는 동쪽은 이쪽, 동쪽, 그리고 이쪽이 지금 서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뜨거나 달이 뜨는 모습을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자, 뒤에 가서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는 모든 천체들이 다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태양이 뜬다라는 것은 바로 요 위치에서부터 태양이 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천구상에서 지금 동쪽에서 태양이 뜨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는 것.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봤던 별, 요 별을요, 수직권을 따라서 이렇게 쭉 끌어내려서 요 지평선 위에 딱 놓았을 때 그 지평선에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방위각을 잴 때는 북점 혹은 남점을 기준으로 잴 텐데 이때 북점을 기준으로 잰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북쪽을 바라봅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별이 있는 장소, 바로 요 장소까지 몸을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키자?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도만큼 회전했는지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방위각 A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방위각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아까 우리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태양이 뜰 때 동쪽 하늘에 정확하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이때 동쪽 하늘에 있는 태양의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90도를 몸을 회전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방위각 90도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일 정남쪽 하늘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북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몸을 180도 회전시켜야 되니까 남쪽에 있는 태양의 방위각은 180도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태양은 당연히 몸을 이만큼 회전시키면 되니까 방위각은 270도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천체에 보기 위해서 몸을 회전시켜야 되는 그런 개념인 방위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방위각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북점 혹은 남점을 기준으로 몸을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키자?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방위각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 별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고개를 얼마만큼 들어야 되지? 그 개념인 Y축의 개념, 바로 고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도는요,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자, 우리 좀 전에 별을 수직권을 따라 지평선까지 끌어내렸죠. 자, 지금 여기에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별이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까지 내가 얼마만큼 고개를 들어야 되지? 그 고개를 드는 각도, 바로 고도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졌으니까요.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지금 지평선이 있습니다. 지평선이 이렇게 있고요. 지평선이 있고요. 자, 이때 별이 있고 그 별을 통과하는 수직권을 그려서 지금 현재 별을 지평선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현재 지평선이죠. 지평선. 그리고 그 천체까지 이루는 각도, 바로 여기까지 해당하는 요 각도를 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각도를 재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고도 H라고 부른다. 자, 고개를 얼마만큼 들어야 되지? 바로 그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도까지 재줬고요. 자, 우리 태양 뜨는 모습 다시 한번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 있는 지평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천구를 하나 더 그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통 이제 지금 칠판에 보이는 그림은 이쪽이 이제 북쪽, 이쪽이 이제 남쪽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그림은요. 자, 우리가 서 있는 지평면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앞서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 바로 자전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서 있는 지평면과 자전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과 항상 수직하게 적도를 그려줄 거거든요. 적도. 자, 이렇게 이제 그려준 상태에서 우리가 방위를 다시 한번 좀 따져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을 바라봤을 때 이 지점이 천구의 북극이 되겠고요. 그 천구의 북극에는 하나의 별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극성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가 지금 현재 정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북쪽이라고 본다면은요. 방위상 이쪽이 남쪽, 그리고 저 칠판 쪽이 동쪽, 그리고 여러분들 쪽이 서쪽이 되겠죠. 자, 입체적인 그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랬을 때 하루 동안에 태양이 떴다 지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 태양이나 기타 다른 달 혹은 기타 다른 천체들이 모두 다 약간 비스듬하게 떴다가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비스듬하게 뜬다 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이 적도와 천체가 나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자, 뒤에 가서 정리할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태양이 정동쪽에서 뜰 거예요. 태양이 정동쪽에서 떴을 때 얘 태양은 앞서 하루 동안에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 앞서 방위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있을 때 방위각은 북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 90도가 됐었고요. 정남쪽에 있을 때 정남쪽에 있으면 방위가 어떻게 재야 되지? 자, 요 하얀색 바깥쪽 이 동그란 부분이 좌우선이겠죠. 결과적으로 좌우선도 하나의 시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태양을 좌우선을 따라서 쭉 끌어내려서 정남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방위각을 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남쪽에 있으면 북점 기준으로 몸을 180도 회전시키면 됐었고요. 그리고 서쪽 하늘로 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방위각을 270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고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동쪽에서 뜨고 있을 때 딱 지평선 위에 있을 때 당연히 고도가 0도가 되겠죠. 그죠? 지금 딱 뜰 때는 이제 고도가 0도. 자, 그런데 태양이 슬슬 이렇게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은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점점 더 많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을 때 이때가 가장 높은 고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고도를 잰다라면은 당연히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지평선이 이루는 요 각을 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도 h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다시 태양이 아래로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지평선 위에 딱 놓이게 되면은 당연히 고도가 다시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방위각이라고 하는 개념과 고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평좌표계라고 하는 이런 좌표계는요, 별의 위치를 표현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별의 위치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한 장소에 같이 있다면요. 쉽게 말해서 별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야, 저기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지평좌표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좀 봐 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이 몸을 회전시킬 거고 고개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 몸을 회전시켰지? 그리고 고개를 얼마만큼 들어야 되지? 그 각도를 이야기하는 게 지평좌표이기 때문에 지평좌표계는 별의 위치를 굉장히 설명하기가 편리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지평좌표계도 단점이 있겠죠. 자, 지평좌표계의 단점, 결정적으로 첫 번째로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태양이 떴다 지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었는데요. 이때 태양이 처음에 동쪽 하늘에서 뜰 때 이때 방위각은 90도 그리고 고도는 0도였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점점 이제 남쪽 하늘을 향하게 되면은요. 방위각을 쟀을 때 그 방위각의 크기도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고도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남쪽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는 방위각이 180도 그리고 고도는 최대 고도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시 서쪽으로 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방위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서쪽 하늘에서는 방위각이 270도가 되고 그러면서 고도는 다시 0도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의 천체의 위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의 천체의 위치가 방위각과 고도로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은 시시각각 계속해서 방위각과 고도가 달라진다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처음에는 동쪽 하늘에 있을 때 방위각 90도, 고도 0도라고 표현했는데요.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방위각이 180도, 그리고 고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고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서쪽 하늘로 지게 되면은 그때는 또 방위각이 270도, 그리고 고도가 또 다시 0도가 되거든요. 방위각은 지금 태양이 떴다 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고도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jes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다시 그 위치에 방위각과 고도각으로 그 내가 계산했던 방위각과 고도로 태양의 위치를 보려고 한다면 그 태양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방위각과 고도를 다시 측정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별의 위치를 설명하는 사람과 그 별의 위치의 설명을 듣는 사람이 한 장소에 있지 않다면요, 결과적으로 그 설명하고 있는 방위각과 고도로 똑같은 천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정말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근데 지금 여기에 별이 하나가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관측자가 여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측자는 별의 위치를 설명할 때 별이 서쪽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이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쪽 방향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동쪽 방향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별이 있는 방향과 이 사람이 지금 느끼게 되는 별의 방향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측자와 그 별의 위치를 설명하는 사람과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느 한 공간, 하나의 같은 좌표계 내에 있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위각과 고도로 정확한 천체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좌표계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평 좌표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좌표계인 적도 좌표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지평 좌표계 잘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자, 지평 좌표계에서는 일단 X축과 Y축의 개념으로 방위각과 고도를 쓴다라는 것들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좌표계인 적도 좌표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 좌표계는요, 앞서 지평 좌표계가 관측자 중심의 좌표계였다면은 적도 좌표계는 천구 중심의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의 이 개념, 바로 X축과 Y축의 개념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의 위치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적도 좌표계에서 쓰고 있는 X축과 Y축의 개념, 각각 적경과 그 다음에 적위가 되겠습니다. 적경, 적위. 자, 먼저 적경부터 살펴볼까요? 적경은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춘분점 기준, 그러면서 이때 몸을 회전시켜 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키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시켜줘서 각도가 나오겠죠? 자, 근데 그 각도를 그냥 쓰지 않고요. 각도를 15로 나누어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적경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적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1시, 2시, 3시 이렇게 세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각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적경은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 각도를 15로 나누어서 어떻게 표현하겠다? 시간으로 표시하겠다. 자, 일단 우리 춘분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회전시킬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각도는 항상 15로 나누어서 시간으로 표시한다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Y축의 개념인 적위를 보도록 할게요. 적위는 우리가 델타라고 이제 표시를 할 거거든요. 자, 적위는요,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지평선이 아니죠.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적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앞서 우리 고도는요.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었죠. 자, 근데 이제 적위는요. 천체와 적도가 이루는 각입니다.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 자, 그럼 간단하게 먼저 적위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상의 우주인 천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구가 있는데요. 이때 천구의 자전축,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을 똑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전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천구의 북극, 여기가 지금 천구의 남극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항상 자전축이 그려지면 자전축과 수직하게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 자, 우리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전축과 항상 수직하게 뭘 그린다? 적도를 그린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천구를 하나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앞서 우리 별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별까지의 거리는 무시하고요. 좌우선 위에 그냥 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별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위치의 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적위는요. 천체와 적도가 이루는 각도.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요 별을 볼까요? 요 별은요. 지금 정확하게 적도상에 존재하죠. 이렇게 적도상에 존재하면은 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별의 적위는 0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별, 예를 들어 요 별까지의 요 각도가 45도라고 할게요. 45도. 그러면 자, 저 별의 적위를 표현을 할 건데요. 적위를 표현할 때는요. 일단 적도에서부터 북극쪽으로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 적위를 플러스 적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요 별까지의 각도가 45도다. 그러면 저 별의 적위는 플러스 45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북극에 있어요. 그러면은 적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90도까지. 그렇다면은 요 북극에 있는 별은 정확하게 플러스 90도의 적위를 나타내고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천체가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재가지고 적위가 플러스 90도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때 요 별의 적위를 잴 때는 이쪽에서부터 이제 적위를 재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 적위는 0에서부터 플러스 90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별들을 보는데요. 요 각도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때 적도에서부터 요만큼의 각도를 잴 거예요. 요만큼의 각도를 잴 건데 앞서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의 적위를 나타냈던 것과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적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이너스 적위. 따라서 이 별까지의 각도가 30도라면 이 별의 적위는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남극에 있는 별이라면은 마이너스 90도의 적위를 나타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별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90도 이상이 아니고요. 자, 요렇게 재야 되겠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적위의 개념은 지금 현재 0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천구인데요. 아까랑은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지금 위쪽에 천구의 북극이 있고 아래에 천구의 남극이 있네요. 그 말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전축입니다. 자전축. 자, 그러면 이렇게 자전축이 존재하면 당연히 자전축과 수직하게 뭐가 그려진다? 그렇습니다. 적도 잊지 마세요. 적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상으로는 적도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죠. 적도를. 적도변.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적경이라고 하는 것과 적위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별의 위치를 좀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적경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요 춘분점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우리가 나중에 지구의 공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저 천구상의 어느 한 지점에 춘분점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지구에 공전할 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다시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자, 지금 천구의 적도가 있죠. 천구의 적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금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
지금 현재 자전축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 장소를 아예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정해놨어요. 춘분점. 그죠? 이렇게 이제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 지금 현재 이쪽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저 적경을 재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별의 위치를 보니까 별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별의 방위각을 적경을 한번 재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세로선이 있었습니다. 그 세로선 바로 시간권이었죠. 자, 시간권을 그려줄 건데요. 그 시간권이 천체를 통과하게 그려줄 겁니다. 자, 시간권이 천체를 통과하게 이렇게 그려서 적도와 만나는 지점을 찾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체를 쭉 끌어내려서 천체가 여기에 있어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춘분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천체를 보기 위해서 몸을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키자? 그렇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 각도가 예를 들어 90도가 나왔다고 할게요. 자, 각도가 90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별은 지금 현재 90도만큼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15로 나누어서 적경 6시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현재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지금 몸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그 각도를 우리가 15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적경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할 거거든요. 자, 그 말은 예를 들어 어떤 별이 춘분점에 있습니다. 어떤 별이 춘분점에 있으면은 적경이 몇 시? 그렇습니다. 회전을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0시예요, 0시.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별이 요 사이에 딱 껴있고요. 요 별까지의 요 각도가 45도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춘분점에서부터 45도 회전시킨 위치에 별이 존재한다. 그럼 이 별의 적경은요. 지금 현재 45도를 15로 나누어주면 되니까 적경 몇 시? 그렇습니다. 3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또 그려가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몸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그 각도를 15로 나누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적경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이 별에 저기를 재겠다. 그러면 그렇죠. 적도에서부터 천체가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저기 델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별의 위치가 적도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별의 저기는 당연히 플러스 저기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위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좌표계인 적도 좌표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적도 좌표계의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죠? 실제로 우리가 뒤에 이제 행성의 운동들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 중에 바로 저 적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실제로 이 천체 파트, 이 행성의 운동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으로만 가지고는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지금 하나의 원을 그려주고요. 하나의 원을 그려주고요. 지금 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저 지점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제 적경의 기준이 되는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우리나라에서 3월 21일 날 태양을 바라봤을 때 그 태양이 있는 방향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춘분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춘분점이 바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적경의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가 춘분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춘분점에 있는 어떤 별이 있다면요. 그 별은요. 몸을 회전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적경 몇 시? 그렇습니다. 0시에 그런 적경을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춘분점으로부터 몸을 회전시키다 보면은 또 다른 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때 요 별까지의 회전 각도가 45도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요 별의 적경은 45를 15로 나누어 두면 되니까
3시의 적경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각도가 또다시 45도다라고 하면은 이 별은 춘분점에서부터 90도를 회전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별의 적경은 당연히 6시의 적경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도 별이 있다고 친다면은 이 지점은 춘분점으로부터 몸을 180도 회전을 시켜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180도를 15로 나누어 주면은 적경 12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의 별은 몸을 270도만큼 회전시켜야 되니까 270도를 15로 나누어 주면은 적경 몇 시? 그렇습니다. 18시에 적경을 가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춘분점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적경을 재다 보니까 0시, 6시, 12시, 18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적경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적경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각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적경을 시간 단위로 표시하느냐?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적조다표계에서 적경을 시간 단위로 표시하는 이유, 바로 어떤 기준이 되는 천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관찰하고 있는 별의 적경이 얼마만큼 더 크고 작은지를 알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별이 혹은 그 천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춘분점에 하나의 별이 있고요. 여기 춘분점에 하나의 별이 있고 그다음에 3시의 적경을 가지고 있는 별, 6시의 적경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춘분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춘분점. 그러면은 춘분점에 지금 예를 들어 요 A라고 하는 별이 있고요. 그리고 B, C라고 하는 별이 각각 45도 각도씩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방향 쪽으로 지금 현재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 춘분점에 A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A라고 하는 별은 그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지평좌표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바로 하나의 천체에 계속해서 방위각과 고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별의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적도좌표계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별의 위치를 표현하는 적경과 적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은 별들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별의 적경이 0시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이 별은 어떻게 해도 무조건 적경이 0시예요. 그리고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도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방향 쪽에 지금 현재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 별 A가 있다면은 그 장소는 그대로 그 장소 그대로 별 A는 그 장소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요 가운데 있어요. 우주의 중심에 있거든요. 우주의 중심에 지구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키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러분들 쪽에 지금 A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반시계 방향에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쪽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겠죠. 자, 원래는 별이 뜨고 지는 것은 지평선 위로 뜨고 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별이 있으면 별이 뜬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여러분들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쪽에 있는 바로 별 A가 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몸을 이렇게 회전시키다가 여러분들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때 A라고 하는 별을 보게 됩니다. 자, A별이 떴습니다. 자, 근데 저는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키겠죠. 이때 반시계 방향 몸을 회전시키다 보면은 45도 각도를 틀었을 때 드디어 B라고 하는 별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45도를 틀어서 정확하게 춘분점으로부터 90도 각도만큼을 회전시켰을 때 드디어 별 C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적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몸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적경의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적경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때 지구에서도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현재 자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몸을 회전시키면서 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때 A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B별을 보고 그 다음에 C별을 보는 이런 순서대로 관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모습에서 적경이 가장 작은 별부터 적경이 큰 별 순으로 차례대로 별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경이 작은 별들이 먼저 뜨고 반대로 적경이 큰 별이 늦게 뜬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관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뜨고 지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천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빨리 뜨고 얼마만큼 늦게 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도지만 우리가 시간 단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당 15도씩 자전을 하거든요. 그 말은 제가 지금 몸을 회전시키면서 여러분들 쪽을 딱 바라본 상태에서 시간당 15도씩을 돌다 보면은 45도 각도, 즉 3시간 뒤에 저는 B별이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3시간 뒤에 45도 각도만큼을 회전시켜서 C의 별을 보게 된다면은 이때 A별이 뜨고 나서 3시간 뒤에 B별이 뜨고 또 3시간 뒤에 C별이 뜨는 것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적경을 왜 시간 단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내용을 가졌었는데요. 아직도 약간 개념이 좀 모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저 좌표계, 이 천구랑 2개의 좌표계만으로도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아직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2개의 좌표계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좌표계와 함께 지구의 자전을 연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저 개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써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좌표계에 대한 이런 용어 같은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다음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좌표계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